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가 금방 지나가요. 그러게요. 저번 주에도 하루가 또 휴일이 있다 보니까 네. 이게 중간에 쉬는 게 약간 좀 리듬 끊기고 그렇죠. 그리고 시장도 약간 좀 이어서 못 가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장은 올랐거든요. 그냥 반등은 나왔는데 네. 저는 지난주에 너무 재미없었습니다. 그죠? 시장이. 네. 저희가 이제 한 2주 동안 엔비디아 얘기를 네. 많이 했습니다. 네. 이거 주도 섹터다. 이거 주도주다. 이거 주도 섹터다. 이건 어쩔 수가 없다. 했는데 이수페타시스가 주도 섹터의 주도주는 그렇죠. 쉽게 안 죽죠. 엄청나게 강한 모습을 진짜 보여주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번 주에 저희가 이제 샘 올트먼인지 그분이 오셔가지고 뭔가 좀 시원한 얘기를 네. 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또 대통령님도 만난다고 하길래 그렇죠. 또 좋은 얘기 좀 안 할까 했는데 갑자기 중간중간 뭐 규제가 필요하다. 맞아요. AI가 뭐 인류를 위협한다. 네, 이래갖고. 이딴 얘기 해가지고 샘 올트만이 진짜 욕을 많이 먹었죠, 사무실에서. 네. 사무실 욕 많이 먹었는데 이 이수페타시스도 얘 말고는 사실 뭐 AI에서 그렇죠. 뭐, 뭐 특별하게 엄청나게 움직이는 움직이는 섹터는 네. 사실 좀 거의 부재했다. 제가 뭐 일정 매주 이렇게 달력에 정리를 네. 해두는 편인데 네. 보면은 이거 뭔가 좀 큼직한데 뭔가 특정화되어 있지 않은 일정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먼저 삼성전자 3나노 음. 2세대 공정을 첫 공개한다고 해요. 네. TSMC를 따라가는 입장이죠, 삼성전자가. 그렇죠. 따라가는 이쪽이죠. 네. 나노 수가 이렇게 나노 앞에 붙여진 숫자가 낮을수록 그 하이테크를 뜻하거든요. 네. 그럼 실제로 3나노 하면은 굉장히 진짜 하이테크 기술이고 이게 속된 말로 이게 게임 체인저다. 이거를 얼마나 불량률을 잡아내냐에 따라서 이제 미래에 삼성전자가 계속 만년 2위를 할지 아니면 TSMC를 앞지를 수 있을지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우리가 예전에 뭐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하다, 뭐 차를 한번 사면은 뭐 6개월, 8개월 기다려야 된다라고 네네네. 하는 차량용 반도체는 이 나노 앞에 있는 붙여져 있는 숫자가 한 12, 14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기술이 아니라 네. 마진이 안 남으니까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3나노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제 하이테크 기술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좀 잘 이겨내서 좀 제일 기업으로 발돋움 하는데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맞물려가지고 저번 주에 나온 기사거든요. 네. 삼성이 파운드리에 이어서 패키징 에코시스템을 만든다. 결국 다 뭐냐면은 TSMC를 빨리 따라가야 된다. 이게 거의 골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시면 이 에코시스템이라고 하면은 나와 있는 게 보면은 파운드리는 거의 기본적으로 깔고 가고 있는 것 같고 너무나 당연한 거고 네네. 그리고 IP, 설계, 그리고 팹리스, 공장이 없다. 뭐 그러니까 설계 같은 거고 디자인하우스 등으로 구성된 생태계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 팹리스 관련주, 뭐 디자인하우스 관련주, 뭐 IP 관련주, 뭐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 PCB 관련주, 뭐 DDR 관련주 다 나눠져 있어요. 이거를 특정 어떤 섹터를 봐야 된다라는 게 저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자꾸 이제 뭐 부서도 만들고 부서도 합쳤다가 뭐 전문성을 위해서 이렇게 분리했다가 라고 하는 게 관련주를 특정해서 뭐 디자인하우스는 관련주는 뭐다 이 정도는 나와 있는데 팹리스 관련주 뭐 이런 것들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냥 반도체 섹터 안에서 최근에 강한 반도체들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시장에서 이게 움직이면 얘가 일단은 뭐랑 연관되어 있으니까 움직인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지. 얘가 저 밑에 있는데 얘를 갖고 한 1년 가보자.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또 시간 낭비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에 반응하는 거선 우리가 좀 집중을 해보자.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화면 잠깐 보시면 이미 삼성전자는 지난해 6월 양산을 시작한 3나노 GAA 공정을 처음으로 적용을 했는데 TSMC는 공정을 유지하고 있고 2025년부터는 몇 나노? 2나노. 그러니까 결국 따라가는 입장이에요. 이게 GAA 공정 이런 거 하면은 제가 시간 내면 할 수 있거든요. 네. 시간상 찾아보시는 걸로. 네. 어쨌든 반도체 분위기가 나쁘지가 않아요. 지금 그렇죠. 결정적으로 하이닉스가 정보점 돌파했죠. 정보점을 뚫어줬습니다. 네. 삼성전자도 이제 간에 만에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말씀드린 이제 반도체에서 좀 강하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하나마이크론. 얘네가 삼성전자가 장비 무상 대여해준다 그래가지고 한번 움직였었고, 뭐 한미반도체. 네. 그리고 뭐 DB하이텍 정도? DB하이텍도 경영권 이슈가 또 나왔어요. 네, 나왔어요. 뭐 동지세미캠도 강하고. 동지세미캠이 웃긴 게 뭐냐면은 이게 말이 좀 길어지는데 이 반도체가 갈 때 못 갔어요, 이 친구가. 네. 왜냐면은 얘네들이 굉장히 IR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뭘 하는지 몰라.
근데 IR을 한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기대를 하는 거지. 네. 이렇게 비밀에 감춰져 있는 놈들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할까? 그래서 움직이기 시작했어. 굉장히 웃기더라고요. 이거. 어쨌든 반도체가 나쁘지 않은 시장의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네. 반도체 강한 친구들 위주로 한번 좀 관심 있게 지켜보자라는 네.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이사님 또 전문 분야. 어. 제가 오늘만에 기다렸어요, 사실. 아, 현대바이오. 네, 현대바이오. 이게 왜 올라가는 겁니까, 도대체? 일단은 현대바이오가 지금 한 2년, 3년째 치료제를 만들고 있죠. 코로나요? 네, 코로나 치료제를. 네. 아직도 만들고 있는데 네, 그거면요. 그래도 일단은 뭐 임상 이상까지는 좀 성공적인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네네. 대표님이 찍으셨던 그 일동제 약 있잖아요. 아, 네네. 예, 거기서 나오는 그 조코바인가요? 조코바. 네. 예, 그것보다 나름 그래도 안정적이고 효능이 더 좋다라는 그런 오. 수치를 좀 보여줬다라고 하더라고요. 아, 현대바이오가? 네. 오. 근데 이제 현대바이오가 좀 중요한 것들이 얘네가 얘기하는 게 그 범용항 바이러스제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니콜로사마이드를 활용해갖고 코로나 임상 이상을 들어갔다라는 것은 얘네들이 말하고 있는 그 범용이라는 단어를 코로나로 시작해갖고 다른 아. 거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아. 부분이거든요. 확장할 수 있다. 그렇죠. 아. 얘네들이 계속 범용 하면서 지금 바이러스가 200개가 있는데 그중에 약이 나온 게 뭐 7개, 8개밖에 안 되는데 이 니콜로사마이드는 전 세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료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인체에 들어가면은 효능을 못하는 게 너무 빨리 죽는다. 아. 그래서 뭐 흡수가 잘 안 된다. 백혈구가 빨리 죽이나 보네.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현대바이오가 독자적인 기술로 좀 늘려난 거죠. 흡수율도 좋고 몸에서 오래 유지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약을 가지고 범용이라는 단어를 활용하기 위해서 임상을 처음으로 했던 게 코로나예요. 아. 이번 주인가요? 네, 이번 주에 이제 15일. 미국 학회에서 좀 이슈가 있고 발표가 있는데 네. 거기서 만약에 코로나 임상 이상에 대한 그 치료제가 네네.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이 니콜로사마이드가 다른 약에도 허용이 될 수 있거나 아니면 조금 더 조금 좋은 모습이라든지 결과물로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이 니클로사마이드라는 원료, 그죠? 네, 네. 이걸 가지고 지금은 첫 단계가 코로나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코로나에서도 효과가 있으면 그렇죠. 추가적으로 다른 질병에서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네. 오. 그래서 이게 한참 원숭이 도창 얘기가 나왔을 때 네. 얘네들 뜬금없이 코로나 이상을 진행하는 와중에 우리 원숭이 도창도 임상하겠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현대바이오가 막 재무적으로 막 좋은 회사는 아니죠. 증거검찰의 정보. 예, 그리고 얘네들이 임상을 하려면 코로나에 어차피 뭐 패스트 트랙을 탔기 때문에 단기간에 어떻게 되겠지만은 다른 질병들은 뭐 임상하는데 몇 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이 돈도 있고 시간도 있을까라는 물음표가 붙었을 때 나왔던 이슈가 중국발 이슈. 중국에서 기술 뭐 수출이라든지 기술 이전을 하기 위해서 대표단이 왔다라는 거. 그러니까 얘네들은 돈은 없지만 시간도 없겠지만은 내가 이 범용항 바이러스제를 너한테는 이거 중국에서 이거 뭐 제프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줄게. 미국한테는 너 이거 갖고 암으로 뭐 임상을 해봐. 너 프랑스한테는 너 이거 갖고 뭐 에이즈 임상을 해봐. 이런 식으로 독보적인 기술력은 갖고 있대. 다른 나라한테 기술 수출을 해갖고 한꺼번에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말씀해주신 것만 보면은 이 활동을 네, 글로벌 빅파마들이 전형적으로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하는 행동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면역 항암의 대표적이다 하면은 이제 머크사의 키투르다라는 그렇죠. 면역 항암 치료제가 있거든요. 네, 저번 시간에 아마 ST큐브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약을 가지고 단독적으로 썼을 때 효과가 별로 그렇게 안 나타나는 곳이 있어요. 네네. 근데 다른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한테 우리 이 면역 항암제인 키투르다를 너네들한테 제공을 해줄 테니까 너네들이 갖고 있는 기술로 병용요법을 해가지고 섞어서 잘 써서 한번 효율을 내봐. 투자는 내가 해줄게. 그렇죠, 그렇죠. 약간 이런 식으로 가는 네. 거면 굉장히 글로벌 빅파바들이 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현대바이오가 대단하네요. 재무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지만. 네, 굉장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음. 이게 솔직히 성공을 한다라고 하면은 진짜 우리나라에서 대박 그쵸. 그 약이 나오는 건데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어렵죠, 사실. 네, 어렵죠, 네. 어렵죠. 어쨌든 현대바이오가 상한가를 가가지고 좀 저희가 좀 깜짝 놀랐었죠, 금요일. 저 깜짝 놀랐습니다. 뭐지 이거? 네. 했었는데 이렇게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충분히 한번 스터디 해볼 만한 네. 그런 또 종류의 또 종목이지 않을까. 말씀드린 대로 15일 날 학회 발표가 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이상에 대해서 이제 결과물들을 발표한다고 하니까 저도 한번 좀 관심 있게 좀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바이오 하나 더 보면은 원래 저희가 바이오를 그렇게 뭐 좋아를 하진 않죠. 네, 근데 최근에 좀 핫한 이 앞에 종목명 앞에 이수. 이수 붙어 있으면 요즘은 굉장히 잘 갑니다. 네, 그래서 EACR에서 이제 어떤 걸 또 발표를 해요.
네, 발표를 하는데 이것도 내용이 또 어렵습니다. AI 신약 개발. 네. 지금 이 ACR이 언제부터 진행이 되냐면 12일부터 15일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EACR이라는 학회가 열리는데 네. 여기서 우리나라 기업은 이수앱지스랑 지니너스라는 기업이 어떤 걸 발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일정을 보고 보니까 지니너스가 지금 움직이기 시작을 했었더라고요. 네, 이거 금요일에 많이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거 왜 올라가지 싶었는데 이런 또 이슈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요거 하나만 더 볼까요? 인터배터리. 네. 네, 인터배터리가 또 배터리 관련해가지고는 또 테슬라의 뭐 인터배터리라든지 뭐 우리나라도 배터리 학회들이 많은데 네. 여기 보시면 14일부터 16일까지 열리거든요. 네. 그럼 웬스데이부터 프라이데이니까 수목금이죠? 네. 네, 수목금.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독일에서 열린 다음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금요일 날 참가 기업들이 이제 설명회를 해요. 설명회를 한다는 기업이 세비캠, 아, 그리고 인지컨트롤스, 네. LS 일렉트릭. 이렇게 또 세 기업이 또 발표가 있고, 네. 그리고 상장사는 아닌데 동화 기업인지 동화 산업인지가 하나 있어요. 네, 근데 그 기업이 커패시터 관련 아, 해가지고 또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상장사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커패시터 관련주가 뭐 뉴인텍, 그렇죠. 삼영, 상신전자, 뭐 EM플러스, 비나텍, 커패시터 관련해서 움직였던 종목들까지 정리를 좀 해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됩니다. 인터배터리의 역사가 2013년에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 안 됐네요. 10년 됐네요. 올해 처음 유럽에서 개최를 한다고 하니까 요것도 또 최근에 또 2차전지 관련주들이 또 슬쩍 반응을 했어요. 네. 그런 거 또 관련 있게 관심 있게 보면은 여기 또 관련주들도 나옵니다. 뭐 LS 일렉트릭, 뭐 원준, 뭐 PM 그로우, 뭐 한솔 케미칼, 국내외 70여 개 업체가 참여를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금요일 날 설명회는 세비캠, 인지컨트롤스, LS 일렉트릭 이렇게 세 기업이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딱 더 보고 마무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선뜻 손이 안 나간다. 중동. 라고 했던 중동발 이제 이슈입니다. 중동발 이슈인데 지금 이렇게 방문 일정이 이렇게 있었어요. 네네. 뭐 5월 31일 날 뭐 에너지 장관이 방한 예정이 있었고 뭐 바레인 통상 장관 회담이 있었고 뭐 물류 장관 방한이 있었는데 이번 6월 15일 날 카타르 통상 산업 장관이 방한을 합니다. 저희가 누구 자꾸 방한하면은 관심 있게 보다가 안 오거나 네. 혹은 조용히 넘어가거나 네. 뭐 와도 뭐 별거 없거나 했는데 요번에 통상산업 장관 방한을 했을 때 정부 일정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만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에너지 관련해가지고 관련주들이 아마 저희가 한번 말씀을 드렸을 텐데 한 번 더 복습차 말씀드리면 뭐 1승, 뭐 네. STX 엔진, 뭐 한국 카본, 성광밴드, 하이로 코리아 이런 친구들이 그러니까 예전 이제 LNG 관련주들이죠. 네. 그런 관련주들이 한번 움직이는지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거는 저번 주 금요일 날 뭐 지수 변경이 있었던지 아니면은 뭐 리밸런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편출 종목, 편입 종목들이 나눠져 있는데 편입된다고 해가지고 금요일 날 종가에 끌어올리면서 끝난 친구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쪽으로 좀 편입이 되면은 보통 이제 공매도 세력의 타겟이 그렇죠.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금양이 그랬죠. 아, 네. 금요일 지금 날. 힘도 못 쓰고 있는데 네. 그런 것들도 조금 조심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한 주 힘차게 파이팅 하시고 네.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